자, 22대 총선 부산 18개 선거구 격전지를 중심으로 이번 총선 전망해 보겠습니다. 나벨제 동서대학교 사회과학대 특임교수, 진시몬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내세우면서 18석 전석 석권을 언제나 그랬듯이 목표로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면서 절반은 9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선 판세부터 보죠. 남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부산의 경우는 국민의힘 희망으로야 18석 전석을 다 하고 싶겠죠.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낙동강 벨트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느냐가 이제 성패가 달려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어느 언론에서 북갑, 사상, 사하갑을 아마 여론조사라는 거 발표한 걸 보니까 사상의 김대식 후보만 박빙 우세로 나오고 두 군데는 좀 열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여기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갑이나 사하갑은 아마 전략공천 지역이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분들의 능력이나 미래 비전 같은 것이 잘 인지된다 그러면은 또 만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만약의 경우에 그 둘 중에 하나 정도가 뭐 없어지더라도 좀 15대 3 구도보다는 한 발 앞서 나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쪽 외에는 부산시 전체에서 그렇게 밀릴 곳은 없다. 이렇게 봐서 현재 15대 3 구도가 16대 2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전석도 불가능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낙동강 벨트의 사상, 사하갑을 이 지역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이 노려볼 만한 곳이 여기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 현역 의원들이 그게 있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뭐 당연히 뭐 최인호 의원은 지키려고 수성을 해야 되니까요. 자, 진시원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먼저 큰 판세가 지금 한 2번 정도 요동이 있었죠. 처음에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했다가 민주당 공천 파동이 있으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부산에서도 세석이라는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겠나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었었는데, 지금 갑자기 국민의힘의 공천도 결국에는 친윤 불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 출신들이 또 상당수 살아남았단 말이죠. 이러면서 또 공천 받으신 분들의 그 상상하기 어려운 막말 파동이 막 이어지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지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부산 지역에서도 일종의 약간 역공, 이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역공의 발판을 좀 잡았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깨고 세석 이상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많게는 뭐 5석, 그래요? 뭐 최소 3석, 지금 판세는 요 정도까지 좀 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민주당에게 더 유리한, 뭐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유리한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이것보다도 더 좀 가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8석, 9석은 좀 과장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은 약간의 그 약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았다. 어느 지역인지는 이미 뭐 남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좀 상당히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분 말씀하셨을 때 의석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 교수님은 지금 역공의 기회라는 것은 이 부산을 떠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체 구도 판세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부산도 그렇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부산 판세도 결국에는 전국 판세, 그 전국 정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고요. 아무리 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인물 경쟁력, 정책, 지역 정책 경쟁력이 있다 그래도 결국에는 중앙당과 그다음에 양 진영의 최고 리더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느 쪽에서 실수를 하느냐, 그다음 어느 쪽에서 막말을 더 많이 하느냐, 당내 개파 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느냐, 이게 오히려 더 결정적인 변수라고 봅니다. 자, 남 교수님도 여기에 말씀을 좀 전국 판세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부산이라는 입지를 볼 때 전국 판세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는 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현재 15대 3 구도가 무너질 정도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위기론도 나오고 있고 정권 심판론이 앞서고 있는데 이건 다시 또 반전될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전국 판세가 부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저는 제한적이다. 대세는 흐름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승부처를 하나씩 좀 더 보죠. 낙동강 벨트 중 한 곳인 북구 갑인데
현역 재선의 전재수 의원과 5선의 서병수 의원 가장 빅매치라고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은 여기에 서병수 의원이라는 가장 중진을 나름의 험지로 출마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남지호 씨 여기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그 전재수 현 의원이 강한 분이에요. 그 재선을 했고, 예. 그 박민식 장관도 뭐 그래서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그 자리에 이제 서병수라고 하는 5선 중진을 보냈단 말이죠. 그 서병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신이고 예. 또 구청장도 지낸 분이고 5선을 한 분이니까 정치력이라든지 역량은 충분한 분이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예. 북구라고 하는 것이 부산서는 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다가 투입해서 화끈하게 바꿔야 되는데 네. 야당 의원 전재수 의원 가지고는 약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3선을 바라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피로감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열세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 서병수 의원의 정치력이나 인지도가 자꾸 이제 앞으로 한 20일 동안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따라가서 어떤 면에서는 뭐 승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서병수 의원 같은 큰 인물이 거기 육선이 되고 나면 국회의장들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갑으로서는 큰 정치인을 붙잡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게 명분이 있다. 예, 그렇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만 잘 알겠습니다. 되면은 충분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재수 의원이 저 박민식 전 장관을 이제 이기면서 이 자리에 재선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분명히 이제 내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변수가 있다면 만덕 일동이 북굴로 갔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 진시홍 교수님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전망 같이 좀 해주시죠. 뭐 다 예. 아시는 바대로 만덕 일동이 전재수 의원에겐 되게 유리한 지역이죠. 표밭인데 네, 이쪽이 이제 뭐 을 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앞서가는 이런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전재수 의원이 재선을 하면서 좀 관리를 잘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또 뭐 종편이나 전국 뉴스 방송에서 상당히 얼굴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지도가 또 상당히 있다. 그래서 서병수 의원이 5선이 6선에 도전하는 인지도가 있지만 인지도 측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서병수 의원은 그 지역구를 좀 옮겨 다닌 이런 분위기가 또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여론상으로는 전재수 의원이 앞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좀 굳어지지 않을까. 아마 다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격전지가 이제 남구인데 하나로 통합이 됐죠. 박수영, 박지호. 두 현역이 맞붙습니다. 여기도 한번 전망을 해보죠. 남지 교수님. 뭐 데스매치죠. 두 분 중에 한 분은 살아남아야 되고 예. 한 분은 이제 그만두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남구 가불로 나눌 적에 나눠 가졌는데 합구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걸 지금 표를 보면 지난 지선 때 대선 때 남구의 전체 표가 국민의힘 쪽에 다 높게 나왔어요. 한 60%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박지호 후보하고 박수영 후보가 서로 됐지 않습니까? 그때의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가불을 합쳐보니까 국민의힘 한 8,000표 가까이 많아요. 시뮬레이션을 만약 합쳤을 때. 예, 그러면 남구가 합구가 되면서 그 상태로 가더라도 이긴다 이거죠. 박수영. 그런데 박수영 후보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내면서 전국적 인지도도 있고 의정활동도 깔끔하게 잘했다는 평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박지호 의원이 지역이란 탄탄하지만 알겠습니다. 합구의 효과상 박수영 의원이 이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4년 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요. 요 진시홍 교수님 좀 짧게 남구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보수 성향 표가 한 5%, 4.6% 정도 지금 여론조사상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현역이고 인지도도 있는데 지금 3선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초선인 박수영 의원보다는 인지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어쨌거나 약간 쌓여진 그렇습니다. 약간 지금 그 뒤쳐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지역구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밀집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또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이건 이 지역은 정말 이제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지역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연제구는요, 이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민주당 이성문 전 연제구청장을 누르고 야권 단일 후보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와 이제 맞붙게 됐습니다. 김희정 후보는 이제 3선에 도전하게 되죠. 진시홍 교수님 요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다면요. 연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보수 성향이 좀 있죠. 그런데 이번에 그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이 아주 파란을 일으켰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겼단 말이죠.
상당히 젊고 다이내믹하고 혁신적인 변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김희정 전 의원은 이제 3선에 도전하는데 약간의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공백기가 이제 약간의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노정현 후보는 이제 돌풍의 주역이기 때문에 여론상으로는 성향상으로는 주민들 성향상으로는 이 진보 진영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젊은 패기 돌풍이 이길 것인지 그래서 그 공백기를 파고 들 것인지 예. 이 부분이 이거 지켜봐야 될 김희정 후보가 이제 포인트라 지난 봅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공백이 있었습니다. 자, 수영구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장해찬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가 지난 주말에 취소가 됐는데 오늘 무소속 출마, 어제였죠? 예, 출마를 밝혔습니다. 자, 이 배경을 어떻게 이 공천 취소 과정부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남일정 교수님? 이미 다 알려진 대로 장해찬 후보 참 아쉽게 됐죠. 예. 뭐 전도가 밝아 보이는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문제는 본인이 그 가진 약집이잖아요. 예. 본인으로부터 발출된 걸로 이제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근데 이론이나 무슨 그게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어릴 때 한 말이라고 추방이 어렵다. 결국 그것이 결국 모든 그 국민의힘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공천 취소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나이도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반등할 기회가 있으니까 장해찬 후보가 이번에는 한 4년간 공부 좀 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내려앉고 현재 이미 다른 후보가 공천됐지 않았습니까? 정현우 후보가 됐는데 그렇죠. 그 길을 도와주는 게 낫지. 여기에 지금 나서가지고 부수적 출마한다고 하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고 예. 결국 자기의 정치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름지기 정치는 그 내일을 꿈꾸려고 그러면 항상 은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늘 살펴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본선 가능성은 본선에서의 이 장해찬 장해찬 후보가 예. 뭐 되겠습니까? 역시 뭐 여기는 뭐 정당 싸움이지 무소속 후보가 알겠습니다. 나가가지고 예.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참모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면 예. 오히려 더 떨어질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떨어질 거예요. 역효과가 날 것이다. 진 교수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장해찬 후보? 장해찬 후보 뭐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유동철 후보가 상당히 기회를 잡은 것이죠. 전통적으로 예. 민주당에게 험지인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후보가 바로 승복을 해버리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불확실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소속을 일단 걸어놓고 한 발을 걸쳐놓고 앞으로 뭐 대통령실이나 당이랑 좀 얘기를 하고 부산 지역의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데 표가 갈려서 보수가 패배하는 이런 쪽은 상당히 무서운 결과거든요. 장해찬 네. 후보에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완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을 시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이 기세가 대단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망까지 남 교수님 두 분께 30초씩 제가 시간 드릴게요. 예. 저는 예상 밖이라서 아주 당황스러운 그렇습니까? 글이고요. 예. 실제 조국 혁신당의 구성원들이 전부 범죄 피의자들 아닙니까? 곧 형이 뭐 교도소 갈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당선이 되더라도 내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먼저 당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이 그냥 드러난 것이다. 예.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시황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번에 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선명한 제3지대 정당으로서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실제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전국뿐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이 더불어민주연합하고 거의 비슷한 15% 후반대. 예. 이때 10대 후반대에 지금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부산 지역에서도 무슨 의미냐면 부산 민주당은 상당히 박빙승부를 하거든요. 상당히 큰 표차가 안 나는 초박빙승부인데 네네. 이 민주당의 공천에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오려 했던 사람들을 조국 혁신당이 지금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박빙승부처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는 효과가 알겠습니다. 있다. 조국 혁신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투표장에 끌어내면서. 네.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뭐 정치는 짧게 절대 한 아닙니다. 말씀 해주시고. 정상적 정치는 전혀 아닙니다. 이 모습 자체가요. 당 교수님 그렇습니다, 크게 반응하시는 있을 거 수는 보니까 없는 좀 정치입니다. 당황해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저희가 선거 아직도 남았으니까 또 진행 상황 보고 두 분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진시황 교수, 남일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